여의도 정치판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여의도 레이더. 오늘은 여당 레이더를 돌리는 날입니다. 여당 레이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진 의원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셨잖아요. 네. 저희 고정 패널 중에 3분이 출마하셨는데 그 어렵다는 컷오프를 3분이 다 통과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18명 중에 지금 8명으로 추린 상태, 그중에 절반 4명이 뽑힙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이제 판세 분석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감사한 일인데요. 그게 굉장히 또 위험한 분석이기도 하죠. 아니 수석 최고위원이 목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크고 작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각에서 조수진은 이미 안정권이니까 빼고 투표하자. 배제 투표하자. 이런 얘기가 돌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된 사람은 그럼 빼고 요 사람 밀어줄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지역의 합동연설회나 시도의회 기자실 방문해서 대화하면서 꼭 한 표를 행사해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우리가 국회에서는 야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대선 불복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지고 더 가팔라지고 더 극악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내년 4월까지 맞서서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후보, 이분에게 반드시 꼭 한 표를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당 지도부가 힘이 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예. 선거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조수진 의원 빼고 한번 판세 분석해 봅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허은하, 태영호 후보. 사실 최고위원 컷오프가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용태, 허은하, 이른바 천하용인 팀의 두 사람이 다 본선에 올라가서 화제가 됐었죠. 최종 4명 안에 이 두 후보가 다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선거에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예.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우선 이번 여당 지도부 출범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첫 여당 지도부예요. 그렇다면 이 첫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출범이 늦었냐? 바로 전직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사건 무마 시도를 하고 굉장히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안 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비상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권 출범 초기에. 이건 굉장히 좀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인 거죠.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직 당대표가 전혀 반성이나 성찰 없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전직 당대표가 써준 것을 그대로 후보들이 읽고, 그러니까 본인의 비전과 구상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란이 된 전직 당대표를 띄우고 있잖아요. 아바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후보들은 강조하고 우리는 가치연대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가치연대라는 거는 어떤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전직 당대표가 뭐 잘못이 없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 구상을 때리는 게 어떻게 가치의 노선입니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가야지. 안 그래요? 예, 그거는 내부 총질이죠. 여전히 그럼 천하용인 팀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하던 내부 총질 계속하고 있다라는 내부 입장이세요? 총질 팀이죠. 그게 어떻게 뭐 가치연대입니까? 말이 안 되지.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예요, 그게. 그리고 당원분들이 여기에 슬기롭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실 거다. 저는 당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용인 뭐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우리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직공하는 입장에서 뭐 천하동인이나 대장동 게이트에 냄새를 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하용인 이거 이름에 한 글자씩 딴 건데 이거 들으면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셨어요?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전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 글자씩 딴 거라서. 아니 그럼 뭐 그게 역으로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예. 가장 등장하는 단어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떠오르셨구나. 네. 아니 오히려 그럼 이거를 부각시켜가지고 대장동 문제를 더 열심히 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이준석 전 당대표 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욕을 먹었습니까? 내부에다만 대고 총질을 해요.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 위선 이런 거 비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하기는 했는데 조 의원님이 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요. 옆자리에 그래요? 있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내 당원들이 뽑긴 어렵다. 2사람 다 올라가긴 어렵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즐기는 게 분란이에요. 분란입니다. 왜냐하면 기사 쓰기가 좋고 재밌거든요. 뉴스거리가 많죠. 그러면. 그런데 13명 중에 그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떤 바람이 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바람 아니에요? 바람 아니죠. 2명 다 떨어질 걸로 보세요.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원분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전대 이야기 나온 김에 당대표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언급을 하면은 마치 누구에게 줄 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좀 그 후보들 간에 왜 내가 여당을 이끌어야 되는가라든가 자신의 구상과 비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돼 있다. 그래서 아직 보름이 남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 지도부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리고 전직 당대표 때문에 얼마나 당이 쑥대밭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용광로 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구상을 법안 또 추진력 이런 걸로 뒷받침하는 게 책무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노동, 연금, 또 교육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는 여전히 소수 야당인데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전략 같은 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들어봐야 된다. 네. 지금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아니면 득표율 50%를 넘기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1차에서 끝내느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 없이 1차에서 끝내겠다. 끝내는 이게 게 목표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결선으로 가서 한번 역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 당원들에게 달려 있겠죠. 오늘 레이더를 조 의원님 오늘 너무 지금 저 애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레이더 후보라서 평론이. 그래요. 제가. 아니 당대표 후보는 아니시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틀리셔도 당대표 됩니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를 자칫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 따로 최고위원 후보 따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2번의 TV 토론이 지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후보가 땅 문제로 지난 앞선 2번의 토론에서는 계속 집중 공격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격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공격은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철험의 의원들, 그러니까 김용민, 김남국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꺼냈던 게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슈예요. 네, 그때 저도 사실관계를 짚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거는 전혀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튀어나왔느냐면 황교안 후보가 먼저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후보, 천 후보가 받아가면서 눈덩이가 불어난 건데 그러면 황 후보가 왜 꺼냈고 그 이후에도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만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라고 정치 기자하셨으니까. 경선에서요. 1등 주자는 당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모든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요. 그 이재명 부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세 차익이 몇 배가 올랐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른 이슈는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이거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죠. 이제 사실관계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의 토론에서 계속 다퉜고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에도 이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왜 김기현 후보를 이렇게 집중 공격하느냐를 놓고 분석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몸값 올려서 단일화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김기현 후보 표 다 가져와가지고 다가 아니구나. 김기현 후보 표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15% 고지에 올라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그 두 개 다라 그러고 네.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대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선이 전 대표도 나와 있고 전직 대표 대리인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전 대표는 황교안 후보고 전 대표 대리인은 지금 천하람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대리인의 존함을 일일이 검증하진 않겠습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어제 여기 나오셨는데 또 이 얘기를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면 굉장히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대리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선거나 정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누가 써준 거 있고 써준 걸 있는 건 지역별 공약만 보더라도요. 그 지역에서 과연 이게 희망사항인가?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각자의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승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에 낙하산 공천이나 여러 가지 그 잡음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소수 야당, 국회에서 소수 야당을 만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된다. 황교안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깔고 가셔라.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되죠. 총선 뭐 이른바 폭망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그런 거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것,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가 전제하고 반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곳에 나왔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김기현 의원이 17대 총선 때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매입한 시점은 1998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무슨 권력형으로 매입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그 뭐 변호사 할 때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나중에 이 노선이 뭐 돌아갈 때 그때는 좀 권력 행사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황교안 후보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도 작년에 법사위에서 철험회가 들고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이 땅 문제가 그러면은 이 좀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다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부패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작년에 꺼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당대표 경선에 나선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한 것, 이거를 다시 꺼내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단일화는 안 되겠지만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어깨동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이 올라가든 천이 올라가든 어느 쪽이 올라가든 상대 지지표를 흡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서로 적이 되지 말자라는 느슨한 연대 같은 걸 하는 분위기거든요. 천안연대, 안천연대 어떻게 보세요? 뭐 연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선을 그어야 돼요. 천하람 후보랑 손 잡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왜냐면 김기현 후보는 다 잡는데 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 그러니까 당을 송두리째 뒤 흔들려고 그러고 지금도 반성과 성찰 없는 분의 대리인이에요. 그 대리인이라는 부분은 근데 천 후보가 계속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은 정략적으로 그러고 싶겠지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각광받던 대선 주자예요. 현재도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자산이고 천하람 후보는 자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예. 지금이라도 개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온 지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예. 일단 갖고 가야 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힘을 빼는 분과 연대를 하겠다. 표 때문에.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훨씬 더 장래가 밝아진다. 멀리 봐라. 예, 멀리 봐야 된다. 그런 정치는. 조언. 그러니까 조 의원님 지금 이제 여당 레이더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전당대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특히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면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뛰는 건 아닌데. 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뛰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선거, 정치는 내가 해야 돼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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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반성과 성찰 없는 전직 대표 이분이 누군가를 내세워서 움직이고 유세차를 돌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즐기고 그리고 비운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당선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에서 본인들을 비윤 반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항의를 해야 돼요.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뭐 비노, 반노 이렇게 일컬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언론사에다가. 예, 내가 왜 비노냐. 이제 대통령 막 당선됐는데. 그래서 이런 분류는 타당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즐긴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은 생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 레이더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고 할게요. 결선 투표 만약 간다면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올라갈 걸로 보세요? 꼭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 뭐 안 하시는 거는 자유긴 한데 이것도 노코멘트입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두 분 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정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후보예요. 제가. 빨리 전당대회가 끝나야 여당 레이더가 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몸을 사리시는. 제가 후보예요. 어느 쪽도 다 저도 표를 생각해야 되는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 그럽니다. 비명계에서도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부결표가 그러니까 반대표 체포 동의안의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제가 이번 주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조 의원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체포 동의안 부결은 기정사실화됐고요. 과연 그 표차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겠죠? 그 산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8표만 안 나오면 이탈. 무조건 부결이죠. 28표. 그렇죠. 그렇죠. 안쪽으로 나오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거의 100% 가까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처음이니까. 100% 보세요. 거의. 100% 거의 100% 보는데 처음이니까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돼서 당연히 부결할 거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처리에 예행연습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하고 이번에는 첫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겠죠. 지난번에 161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하면은 169표인데 8표가 모자랐어요. 이번에는 그럼 169표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는 뭐 억울하다고 뭐 찬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상정이 되고 또 부결되고 그러면 조금씩 또 이탈표가 달라지겠죠.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이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올랐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치르다 보니까 표본이 좀 과모집됐다. 과표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약간 튀는 조사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겠죠. 그렇게 보고 싶겠죠. 스스로가 위안을 하면서 내부 단속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좀 주시하고 있는 분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도 맨날 말끝마다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번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정말 아닌 거는 아니라고 쓴소리, 고언 이런 걸 해야 당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좀 조용했다가 이번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여당보다도 이 도덕성 문제에서는 더 철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도 정권을 잡느냐, 이것이 정치권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부패 게이트, 지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많은 의혹이 지금 뒷받침되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부터가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익명으로 이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거의 100% 가까운 투표율로 부결이 되겠지만 두 번째가 되면 또 달라지고 세 번째가 되면 또 달라질 거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상정은 국회가 열릴 때는 계속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방탄국회 열 거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더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 반발 이런 것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노란봉투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가서 한 30초 남았습니다만 단답형으로라도 의견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노위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했거든요.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짧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 파업을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되는 것이지 권장하거나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표로서는 안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고 왜 부당한지를 알려나가는 그것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할 책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최후의 보루. 하실 거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도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아직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 대통령 거부권이고,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강하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자주 행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부담되진 않을까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헌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설득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의도 레이더 여당편 조수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